안녕하세요. 최강내공의 머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최강내공의 머니쇼 진행자 최강내공입니다. 자, 재무설계 방송이죠. 정치적 이슈, 경제적 이슈, 재무설계로 엮어내서 가정경제를 흑자로 전환시켜내서 양질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어시스트, 도와드리는 방송입니다. 그에 관련된 유용한 노하우와 팁들 소개시켜 드리고요. 좋은 상품 아이템 있으면 간접 광고 PPL로 소개도 드릴 생각입니다. 많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자주 다루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해외 ETF에 대한 소개 오늘 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ETF는요. 그에 대한 장점들, 포인트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주의할 부분까지도 마지막에는 체크해서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단지 해외 ETF는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자들이요 2019년 올해 해외 ETF 중에서 해외 주식 중에서 해외 주식 10종목 중에서 해외 ETF 종목이 5개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ETF 분야는 해외 ETF는 참 매력적인 어떤 투자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장점이 뭐가 있냐면 투자 대상이 정말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ETF는 1993년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어떤 금융 상품인데요. 소액으로 정말 다양한 주식 분야에 분산 투자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초보 투자자라 함은 금액이 크지 않아야 되겠죠. 소액으로도 할 수 있고 그만큼 분산 투자 효과를 통해서 원금 손실 위험을 조금 줄여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ETF 투자는 확산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ETF, 즉 미국 시장에 직접 상장된 해외 ETF 상품들에 대한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그 시장 사이즈가 크기 때문이에요. 일단 미국 ETF 시장 총 규모가요 4조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는 약 4,700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어마어마합니다. 한 분야가 이렇다는 게. 이렇게 규모가 크게 된 비결이 뭐냐면 바로 투자할 곳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일단 전세계 주식, 전세계 채권, 그 다음에 원자재, 부동산과 환율. 투자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데요. 투자할 만한 아이템이면 무조건 ETF로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 중에서도 원자재 ETF를 좀 예를 들어 본다면 한국거래소 ETF 시장에는 총 한 18개 정도의 원자재 ETF가 상장되어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에는 118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 플래티늄, 그 다음에 알루미늄, 납, 주석, 니켈, 옥수수, 코코아, 커피, 밀, 그 다음에 대두, 원당 ETF 정말 다양하죠. 심지어 마리화나 ETF도 있다고 하는데요. 참 정말 다양합니다. 투자 대상이. 바로 투자 대상도 다양하고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거래가 쉽다는 거죠. 거래가 또 편하다는 겁니다.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1배 ETF,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그 다음에 인버스, 2배 인버스, 3배 인버스와 같이 다양한 ETF들이 또 존재한다는 부분이 또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주식시장이 오르거나 내리는 거와 상관없이 1배, 2배, 3배 수익률을 달성하는 기회가 열려있는 분야가 해외 ETF 분야입니다. 하지만 해외 ETF 분야도 주의할 점은 횡보할 때는 그 수익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상승이냐 하락이냐 어떤 추세가 존재하면 해외 ETF는 괜찮은 거죠. 그 추세에 따라서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일까요? 자, 그렇다면 한국은 좀 어떠냐? 정말 사고 싶을 때 살 수가 있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느냐? 한국은 좀 어렵습니다. 한국에는요 400개 정도의 ETF가 있는데 그 중에서 코스피 200과 연관된 코스피 200 ETF나 레버리지 ETF, 그 다음에 인버스 ETF에만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어요. 다른 다양한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작아서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는 거죠. 사고 싶을 땐 살 수 있지만 팔고 싶을 땐 팔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겠죠. 반면에 미국 ETF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규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4,700조 가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ETF 거래량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게다가 해외 ETF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는 펀드로 관세를 하고요. 해외 상장 ETF 자체는 주식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즉 해외 투자는 그 국내에서 상장된 ETF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세 15.4%하고요. 금융소득 종합 과세까지 하면 46.2% 최고세율도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는요. 그런데 해외에 상장된 ETF, 해외 ETF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즉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즉 22%를 세금으로 과세하게 되는데요. 고소득자인 경우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해보는 게 세율이 확 내려가죠. 반가이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측면에서 해외 ETF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ETF 같은 경우는 국내에 상장된 ETF하고는 좀 다르게 통산제도가 있어요. 말이 어렵죠. 즉 손실을 본 것과 수익을 본 것. 그래서 쌤쌤이다. 즉 손실은 3천, 수익은 3천을 봤어요. 그러면 나는 실제로는 제로죠. 손실 3천, 수익 3천이니까. 하지만 국내 상장된 ETF는 손실에는 과세를 안 하고 수익에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15.4% 내겠죠. 게다가 금융소득 종합 과세까지 맞을 겁니다. 근데 해외에 상장된 ETF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주식으로 취급을 하면서 플러스 3천, 마이너스 3천이면 수익을 봤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개를 더해서 플러스 3천, 마이너스 3천이니까 제로죠. 수익을 보지 않았다고 계산을 해서 세금을 안 매기는 겁니다. 바로 이런 통산제도가 해외에 상장된 ETF 상품에는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게다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양도소득공제 250만원 그리고 양도할 때 발생한 비용들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되겠죠. 바로 그러한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환차익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해외 ETF, 해외에 상장된 ETF에 투자를 한다면 원화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하겠죠. 따라서 만약에 환율이 오른다면 환차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면, 즉 환율이 내린다면 환차 손을 보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점검을 좀 드릴게요. 즉 시차가 달라서 해외 상장 ETF는 우리나라 시장하고 열리는 시장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 시점에 어떤 시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는 점, 그리고 주가 변동성 뿐만이 아니라 환율 변동성까지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매매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환전 수수료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가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까지 생각하셔서 국내 상장 ETF에 투자를 할 건지 해외 상장 ETF에 투자를 할 건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고소득자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싶다면 해외 ETF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여유자산 중에서 10% 20%를 넘지 않게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재테크 투자상품 PPL 좀 소개를 좀 드립니다. 약간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제가 막 흥분해갖고 약간의 과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아트테크, 즉 미술작품 재테크에 대한 소개인데요. 미술작품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예금과 적금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기대 수익을 바라보는 재테크 투자 상품이고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은 존재합니다. 단지 부동산과 같은 현물 자산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가격의 미술작품의 하박 경직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정된 투자 상품이라는 정도의 그런 차이점과 매력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소액으로도, 그리고 단기간 투자도 가능하죠. 소액이라 하면 1,00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기간도 1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최대 3년까지 1년 단위로 끊어서 투자를 해보시면 그에 대한 효과들 가져볼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득공제형 연금저축펀드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큰 금액을 좀 돌려받는 부분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벌써 매년 존재합니다. 게다가 부족한 은퇴자금, 연금자산 이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금의 사이즈를 키워보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돼서 궁금한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 이름은 최강내공의 머니쇼고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우수회원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국내 투자상품 소개란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카페 최강내공의 머니쇼에 카페 메인에 재무상담 전용 연락처를 올려놨습니다. 궁금한 사항 그 연락처를 통해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즐거운 재무설계를 통해서 가정경제를 흑자로 전환시켜내고 양질의 삶을 유지하시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안녕.